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 채용 공고 가지고 왔습니다. 유한양행 굉장히 전통 있는 회사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의 장점을 어필해서 나한테 맞는 직무로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제가 쓴 자소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니까 꼭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어떤 회사인가? 유한양행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버드나무가 떠오르는데, 제가 뭐 제약업계에 취업했던 것도 아니고 취업 일을 하기 전에 다른 분야에 취업에 관심이 없을 때도 유한양행의 이 마크는 이제 모두가 다 알 정도, 저도 알 정도였고, 왜냐하면 유한양행이 대한민국 제약업계 매출 1위 중견기업이에요. 설립 초기에는 미국에서 수입한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좀 팔았는데, 이내 국내에서 자체 제조한 제품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어릴 때 CF에 많이 나왔던 안티프라민, 마그비, 엘레나, 렉나자정, 트윈스타정, 트라젠타정, 비리어등 등이 있고, 들어봤던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번에 어떤 직무를 채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신입사원 인턴 부분은 약품사업본부, 정보기술실, R&BD본부, 임상의학본부, 중앙연구소에서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을 또 인턴이 아닌 걸 또 R&BD 본부를 하는데, 이건 왜 인턴을 안 뽑고 신입을 뽑느냐? 박사학위 이상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넣지는 않았고, 경력사원들도 따로 뽑으니까 일단은 신입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스샷에 있는 것들이고, 관련 전공자분들이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약품 영업 쪽들은 전공자가 아니어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꼭 같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기한은 2월 23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늦지 말고 넣어주세요. 자, 제가 보면은 제약업계 쪽이 자소서 항목이 까다로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맨날 기본이 5개, 안에 내용들도 뭐 이 얘기가 저 얘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런 항목들도 많아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정말 많아 보이지만 사실 딱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3번 항목, 이제 입사업 후보인데 3번 항목 빼고 1, 2, 4, 5번은 다 경험을 적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경험 항목은 두 종류로 돼 있어요. 뭐냐면 나의 직무 관련된 전문성을 어필한 항목이 있고, 이건 업무 관련된,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한 항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작성법이 완전히 달라요. 전문성 관련된 항목들은 여기서 1번 항목이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기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했던 어떤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중고심이나 인턴 같은 경험이 없더라도 관련된 뭐 교육, 대외활동 또는 협상력 또는 데이터 역량처럼 각자 직무에 맞는 어떤 역량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전문적인 전공을 가지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젝트 얘기를 넣어도 되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문장적 정도가 필요한데, 정말로 필력이 필요한 거는 이제 2번, 4번, 5번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스토리적인 항목이어서 스토리를 제대로 넣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토리를 꽉꽉 채워서 그 안에 내 캐릭터나 나의 어떤 열정,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어필하는 건데, 자, 이 두 가지 방향의 이제 차이점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렸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1번 항목은 설명이 되어 있고 2번 항목은 장단점인데, 장단점 500자짜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글을 쓸 때 스토리를 넣어서 필력을 어필하려면 최소한 300자 중반 정도의 분량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300자짜리 항목들이 있는 뭐 이랜드 이런 데 써보면은 그냥 필력 어필이라기보다는 정보 전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장단점을 각각 반띵으로 나눠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점을 강조하는 게 좋죠. 왜냐면 이 경험이란 게 입증의 문제예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입증할 만한 경험을 넣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300자 중후반 정도 적고, 단점이 뭐고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로 구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경험을 입증의 문제로 보면은 사실 내가 못난 걸 입증하려고 경험이 들어간 게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거든요. 이 구조가 제일 보기가 좋고, 일단은 장점이든 단점이든 간에 하나의 워딩으로 뽑히는 게 좋아요. 직관적으로 들어와야 읽어보기 좋으니까 워딩으로 딱 뽑히는 게 좋고, 지금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점은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했는데, 스토리텔링은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풀어내야 되죠. 그쵸?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뒤를 읽어볼 만한 흡입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영화, 드라마, 웹툰 볼 때 문제점이 나올 때 주인공이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궁금증을 보게 되잖아요. 문제점을 적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분량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풀어내면 되고요. 3번은 이제 입사업 부분인데, 입사업 부분은 구조가 이렇죠. 한 문장 정도를 유한양행 안에서 이러한 담당자가 되고 싶다라고 명확하게 클리어링 해주고, 그 다음에 직무 커리어 플랜, 입사 후에 이런 걸 하고 나중에 이런 걸 하고, 이런 식으로 3문장 정도를 작성하고 나머지 분량을 내가 했던 어떤 경험들이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이거든요. 이런 구조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항목은 스토리 항목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구조로 적는 거예요. 유한양행의 유일한 정신 중 이런 부분이 저와 가장 잘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라고 하고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뒀던 스토리텔링 항목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학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경험 중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 뭐 중앙연구소 부분, 지원자 부분은 그냥 본인이 전문적으로 했던 걸 적는 거니까 어떤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서 중앙연구소 부문 외의 지원자, 그것도 스토리 항목이에요. 저희 꽃보다집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마스터자소서에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넣으면 돼요. 복잡해 보이지만 심플합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체험 공고를 같이 봤는데 늘 변함없이 이제 꿋꿋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버드나무, 그리고 유한양행처럼 여러분들도 유한양행 안에서 나의 자리를 만들고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